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봐요.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프린트물 좀 풀고 보고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좋은 공부하니까 합격증 오래 가져와야지. 찾아와야지. 자, 1번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상 용도지구와 관계없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령상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10개 용도지구 있잖아요. 경고한다. 방방 뛰는 취객을 보호하는 자는 경고한다. 특보에 실렸다 해가지고 기타 해가지고 11개 용도지구가 있잖아요. 그 용도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로 끝난다고 해서 다 용도지구가 아니에요. 이게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아닌 건 뭐냐, 이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처음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이죠. 습지보존지구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말은, 습지보존지구라는 말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법령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기본서에 용도지구에서 (136조) 거기에 나오는 이 지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법령에서. 4번입니다. 자, 2번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개발했다. 주사는 관보기가 특정 개발했다. 이 5가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개발진흥지구라는 말은 없어요. 산업유통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자, 3번 갑시다.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자연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 내용 한번 엮을까요? 우리 시골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이게 자연취락지구예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녹간농자, 첫 글자 따야 돼요. 녹간농자 해서 밑줄 그어놓고 이게 시골 이렇게 써놓습니다. 시골에 있는 마을들, 이게 자연취락지구예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경관지구는 경자시 특화해서 3개로 구분하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합니다. 자, 3번 특정용도 제한지구란, 특정용도 제한지구 내용 한번 엮어볼까요?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이 부분입니다.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이게 바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해당이 되어지죠. 뭐 유락시설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용도 제한지구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자,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의 복합용도지구 네모 엮을까요? 자,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게 하여. 자, 이 부분이에요. 밑줄 그어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밑줄. 자, 완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해버리면 안 돼요. 완화해야 여러 가지 용도 시설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 부분이 키워드고요. 자, 맞는 내용. 5번의 자연방제지구 네모 엮을까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밑줄 그어요. 자, 이게 자연방제지구는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렇게 되면 자연방제지구가 아니고 시가지 방제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지 방제지구. 네. 자, 4번 들어갑시다. 그리고 5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뭐게? 이 지문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집계에서 집단 취락지구인 4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5번 다음은 용도구역 지정권자, 이거 유지셔야 돼요. 이 정도 자꾸 시험장 가야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도지사. 여기 대도시장 붙으면 안 돼요. 시도지사에서 끝내야죠. 자, 3번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이제 예유가 되는 겁니다. 4번에 도시차용공구역은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끝나야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인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공원구역으로 잘못되어 있네.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6번 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자, 지정 목적이죠.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밑줄 그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보안상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꼭 시험 문제 이렇게 뜹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와 보안상 지정한다는 거.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원칙 지정하는 거고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죠. 지정 목적은. 자,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시도지사는 네모 엮어놓고요. 직접 동그라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요청 동그라미 쳐요. 받아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자, 무질서한 시가 방지 밑줄 긋습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이걸 도시 확산 방지로 바꾸면 안 돼요. 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죠. 자, 3번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가 유보 기간입니다. 20년 이내에서 정하자 하면 틀려요.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합니다. 요거 시가 유보 기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도시군관리局결정 절차를 거쳐서 정합니다. 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局결정은 위에 3에 따른 시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자동 실효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동 해제돼 버리는 거죠. 자, 중요하고요. 5번 유해 사에서 국토교장관 시도의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고시 동그라미 쳐요. 실효됐다는 사실을 고시하자 해서 이런 고시를 갖다가 실효고시라고 합니다. 실효고시는 도시군관리局결정고시와는 좀 달라요. 자, 확인적인 효력밖에는 없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실효됐다고 고시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7번 법령상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밑줄 그어놓고 인천역도 올라야 돼요.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시골에는 지정 못합니다. 도시역 내 인천역사 떠올리자 그랬죠. 이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당황하거든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153쪽 그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153쪽. 자, 여기에 맞춰서 확인학습 꼭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53쪽 제일 밑에 박스. 여기에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문제 갑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해버리면 틀려요. 자,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이게 박스에 1번에 있잖아요. 네, 가로 열고 거점 육성이라고 한번 써놓을까요? 도시적 내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우리 입주기재 취수구역에 따른 인천 역사 떠올려야 되고요. 자, 2번 철도 역사입니다. 철도 역사 등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게 이제 이것도 정비하는 지역이죠. 정비,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놓고요. 자, 여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153쪽에 5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5번, 박스에 5번. 그죠? 자, 문제 3번, 7번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에 있는 지역이 이게 바로 거점 육성에 해당이 됩니다. 거점 육성이라고 써놓고요. 요거는 우리 책에 153쪽에 우리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잖아요. 입주기재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는 도시역 내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도시역에 입주기재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5번도 지정 대상입니다. 5번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그 박스에 6번에 동그라미 1항에 나오고 있죠. 자, 8번 문제 갑시다. 문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고요. 1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군을 얘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겠죠. 일부 동그라미 쳐요.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에요.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5번째 내용이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맞아요. 자, 3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동그라미 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자, 10년 동그라미 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에 도시개발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죠. 선생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주무세요들.
지구단위 계획을 좀 먼저 좀 보자 그랬었고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봐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나왔었죠? 자, 보면은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자, 197쪽. 시험 문제 늘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공부해 주셔야 돼요. 197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여기에는 꼭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박스에 보면 밑에 박스죠. 1호에 보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는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여기는 정택이지 도택이가 아니에요. 예, 도시개발구역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갖다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런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일단 3번이 틀렸어요. 그죠? 예, 3번이 틀렸다. 자, 4번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30살 먹고 나서는 시고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되죠. 자, 이 내용은 197쪽의 그 2호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문제 갑시다.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줘야만 됩니다.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박스의 2호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죠? 자, 199쪽입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일순환에서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2가지. 기용되어야 한다. 기반시설. 자, 그 다음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취득 한도, 취저 한도죠.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이 건축물의 건축선이죠. 이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이 되나 의무적 포함 사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0번 문제 갑시다.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써놓으라 그랬고요. 자, 밑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고시로부터 3년이죠.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밑줄 두 줄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실효 사유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 사유는 3년,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 사유가 5년입니다. 자, 밑에 거 들어갑시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밑줄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말 빠져버리면 전원 정답 처리 들어갑니다.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이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실효 사유가 없어요.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만 그렇습니다. 계획에 관한 결정고시로부터 5년이죠.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은 다음 날에 자, 지구단위 계획에 밑줄 두 줄 거요. 관한 결정은 효력을 걸린다. 5년짜리가 나오면 계획 실효 사유, 3년짜리가 나오면 구역 실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1번. 기반시설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교공, 유공, 방보환. 잡아주셔야 돼요. 자, 교통시설, 폐차장 잘못했죠.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자, 1번 정답. 2번 유통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지침마다 유무선, 각종 유무선 지침마다 공급합니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방제시설, 하천이죠. 그러나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크로스돼서 물론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자,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그리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까지 합해서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번 들어가요. 다음의 시설 등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고요. 1번 도시공객시설이란 도시공객시설 밑줄을 한번 그을까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역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건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죠. 그러면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맞죠? 자, 4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 설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죠. 자, 5번 광장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광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광장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공간시설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것 중요하고요. 광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160쪽, 160페이지죠. 선생님들 160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도표 나오잖아요. 그 도표 교공, 유공, 방관 꼭 이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12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3번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지정 대상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163쪽이에요. 163쪽에 의무적 설치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죠.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스에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요? 실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산업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도시 컴팩시티를 갖다가 이 건설할 때, 복합도시 건설에서 공동구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한 기능, 공장만 냈다 때려짓겠다, 창고 공장만 이런 데는 공동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산업단지, 뭐 국가산업단지가 됐든지 일반 산업단지가 됐든지 간에 산업단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선생님들 책에도 한번 볼까요? 자, 진도 나가죠. 책에도. 다들 어디 가세요? 장난. 뭐. 에휴. 자, 오늘 국토의 기밀 이용에 관한 법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이순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우리 해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순환에서 하는 내용 꼭 정리를 해주시고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면 안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다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몰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 왕도가 없다고. 공부하는 방법 왕도 없어.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책을 자주 보고 그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 무직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천리를 간다니까. 우호천리. 자, 우리 선생님들 어디 할 거냐?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렇게 생긴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4쪽, 5쪽이 좀 이 페이지가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데가 있을 거야. 이런 부분. 이 부분까지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여기 한번 봐요. 제가 이렇게 삽을 그려요. 그리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그린다고. 뭔가 공사하고 흙먼지 날리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요걸 해 들어가면 넓은 의미로서는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땅 건드리는 행위가 넓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낸다, 뭐 이런 것들도 도로를 하나 만든다, 이런 것들도 또는 뭐 이 첨단지구에 신시가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땅을 건드리잖아요. 전부 다 넓은 의미로서는 다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땅을 건드리는 걸. 자, 근데 땅 건드리는 주체를 보면 이 사인이 갑이라는 자가 땅을 건드릴 수가 있고요. 공적 주체인 행정청에서 땅을 건드릴 수가 있다고요. 주로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나눠놓고 보는데요. 우리 개인이 건드려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개발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개발행위다 하면은 항상 어떤 모습을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모습 떠올려야 돼요. 뭐 공사하고 뭐 사업하고 파헤치고 땅을 파헤치는 모습들.
자, 정확하게는 개발 행위가 뭐냐면 뭐 하면서 이렇게 땅을 건드리게 되냐면 제가 건물 토토토라는 말을 할 겁니다. 건물 토토토 이거 하면서 땅을 건드린다 이렇게. 자, 일단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건물 토토토. 개발 행위라 하면 건물 토토토를 말한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토토토, 물건 쌓아놓기, 물건의 적치, 물건 쌓아놓기,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건물 토토토, 토석 채취,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는 내 땅을 가지고서 내가 마음대로 개발 행위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단위로 각종 사업을 계획 잡아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허가권자다 하면 무조건 도시군수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 도시군수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어지죠. 이 구청장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청장이 아예 안 나온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땅을 건드리는 걸 넓은 의미로서 개발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개인이 건드렸다 하면은 별다리 붙일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개발행위라고 하고 개발행위가 뭐냐면 건물 토토토를 말하고 건물 토토토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자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행정청에서 하는 이런 땅을 건드리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뭔가를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는데요. 자, 맨 앞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용어의 정의 보면 44쪽 한번 보세요. 44쪽. 44페이지 봤어요? 거기에 보면 15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오죠? 15번 나와요? 요거 단독 문제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된 내용이야. 별표 쳐야 돼요.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밑줄 그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옳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옳지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뭐뭐뭐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뭐뭐뭐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다시 한번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169쪽 갑니다. 169페이지. 자, 이거 워낙 두꺼우니까요. 일단 틀을 잡아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169쪽을 보면 그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중간에 보세요. 4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나오죠? 자, 1호를 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의가 나와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밑줄 그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보고 대답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정신줄 놓고 있다. 다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정의가 뭐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다시 한번 봐. 맨 앞쪽 봐봐. 44쪽. 44페이지 다시. 자, 44쪽을 보면은 14번. 14번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정의가 뭐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해.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뜬다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떴어. 맞아, 틀려? X 틀리지. 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야지. 내용 이해 가? 자, 다시 원위치해서 169쪽.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본 거야. 1호를 보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의의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내용 되지? 박스를 보라고. 박스 별표. 자, 도시군계획사업 땡땡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요? 자, 도시군계획사업 네모 엮어야지.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라고 그랬어. 자, 1호를 봐봐. 끝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밑줄. 자, 2호를 봐요. 끝에 도시개발사업 밑줄. 3호를 보세요. 끝에 정비사업 밑줄.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자,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시 세 가지 뭐? 옳지.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한다니까 징그럽네. 글씨 안 이어져? 오늘 하루 종일 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여기는 저기 나주시고 여기는 광주광역시야. 따라서 해요. 나주시, 광주광역시. 그런데 나주광역시가 건졌어 지금. 자, 다시 한번 여기 봐. 여기 도시군계획사업 따라서요.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계획사업.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옳지.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 안 보고 시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말하지.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요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청 지네들이 하니까 허가 안 받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꼭 어떻게 되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건물 토토토를 할 때 이렇게 특광시장으로서 허가를 발휘한다. 꼭 이 지문이 뜬단 말이야. 이러면 틀린다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206쪽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부터 갈 거냐면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위에 거부터 공부할 거야. 책은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부터 보고 요걸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206쪽을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봤어요? 책 폈어요? 자, 다른 거 보면 안 되고요.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자, 법조문이 주제가 되는 거니까 법조문에 충실하게 읽어봐 주셔야 돼요. 제일 밑에 허가 대상 보세요. 자, 가로 1번 봐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개발행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뭐냐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암이 처리된 부분 있죠. 시커먼 등록한 부분 나와요. 이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거기에 건의 동그라미 이거예요. 지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자,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나오잖아요. 자, 밑줄 토의 동그라미 이거예요. 이거 토지 형질 변경 이겁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토석 채취 나오잖아요. 자, 이거예요. 이거 토석 채취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토지 분할 나오잖아요. 토의 동그라미 쳐요. 밑줄 긋고. 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요게 바로 물건 쌓기 해서 순서 조금 바꿨어요. 두 번째로 이겁니다.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렇게 건물 토토토 이걸 개발행위라 그래요. 이걸 하려는 자는
자, 다시 원위 취했어요. 206쪽 갑니다. 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자, 밑줄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허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죠.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도시군계획사업 밑줄 그어요. 열고 닫고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물 토토토 개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 이해 가요? 꼭 시험 문제는 이렇게 뜬다고. 도시군계획사업, 특히 도시개발 사업 가지고 계속 냈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아시겠지? 풀어서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갈 거야. 자, 개발행위 건물 토토토 볼 거야.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자, 207쪽 갑니다. 건축물의 건축 나오죠.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이렇게 나와. 그죠? 이때 뭘 하자는 거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허가 받자는 얘기야? 어? 개발행위 허가 받자는 얘기라니까. 이거 허가 받자 이 말이야 지금.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여기 봐요. 자, 건물 지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고. 개발행위 허가. 다시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니까? 내용 됐어요? 건축 허가 받는다 하면 안 돼. 건축물 건축할 때 무슨 허가 받아?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제가 이제 건축법에 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받는다 하는 말은 초등학교 5학년도 그런 얘기해.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라는 말을 해줘야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거야. 이건 건축법에서 다시 설명해요, 제가. 자, 다시 건축물 건축할 때 무슨 허가 받는다? 이제 건축허가 받는다 하면 안 돼. 이제 전문가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또 다른 데 책도 없고 집에 가면서 건물 지을 때 뭐 무슨 허가 받아야 하면 또 건축허가 받는다고 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일단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공작물 등을 갖다가 설치한다. 규모가 큰 것들을 갖다가 설치하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건물 토토토에서 물건 쌓아놓기 여기부터 볼 겁니다. 208쪽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제일 끝에 칸에 있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죠. 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밑줄 그으세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이게 시골이죠. 시골 써놓습니다. 시골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 말은 울타리 밖이라는 얘기죠.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건 쌓아놓을 때는 최소한도로 울타리로 자기 영역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울타리 밖에다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다. 시골에서 이렇게 되면 허가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시골이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와 있는데 시골 중에서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농림지역이 빠져 있죠. 여기는 농림지역이 들어가면 안 돼요. 농림지역은 농작물이라든지 뭐 농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야적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논바닥에. 농림지역은 또 제일입니다. 농림지역이 아니어야 돼요. 농림지역 빠짐 여기 써놔요. 농림지역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자, 건물 토토토에서 거기에 물에 동그라미 치고요. 다시 원위치해요. 토지 형질 변경 들어가겠어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지금 공부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절토 밑줄 그어요. 절토가 뭐예요? 땅 깎아내는 거. 땅 깎아내는 걸 절토라고 그러죠. 성토가 뭐예요? 땅을 이렇게 더덥게 하는 거, 쌓는 거. 정지가 뭐예요?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 정지 작업한다 하죠. 울퉁불퉁한 걸. 자, 포장은 밑줄 그어요. 포장 뭐예요?
내 땅이 아스팔트 포장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자, 아스콘으로 뭐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게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방중 메꿔버리는 거 있죠.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돼요. 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는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허가받고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땅을 못 파헤쳐. 큰일 나.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데서 산을 함부로 파헤쳐가지고 어떤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산사태가 난다고. 그래 허가받도록 돼 있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 땅 가지고. 내 땅 가지고 토지 형상을 변경시킬 때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허가받고 해라.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예요. 국토기 법령상 토지 형질 변경 행위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유수면 매립은 제외한다라고 딱 떴어요. OX. X라니까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에 해당이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네모였고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논이 있어요. 논이 있어. 도로면보다는 낮아. 그래가지고 흙을 갖다가 한 트럭당 요즘에 한 11만 원에서 15만 원 요 정도 가더라. 많이 올랐어요. 한 25톤 트럭으로 해가지고 흙을 받아. 그래가지고 더듬기를 한다고. 도로면하고 거의 맞춰. 토지 이용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농작물을 계속 경작할 거야. 이렇게 더듬기를 했다. 흙 쌓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니까?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게 아닐 텐데 이런 말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다. 자,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고 그래. 여기에 논인데 논에 쭉 이렇게 높이 이게 밭이 하나가 있어. 이걸 갖다가 이게 파헤쳐버려. 논농사로 할 거야 이게. 파헤쳐서 없애버릴 거야. 전부 다 논으로 만들 거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아닙니다. 해봐요.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 동그라미 칠까? 다만 단서조문 역접부 관계니까 뒤에는 어떻게 걸리겠어?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그렇지 그렇게 걸리겠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내용 이해가? 자, 다만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다만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자, 다른 거 지금까지 읽은 거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거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다만 다음의 내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 나오지? 그러면 기억년 딩 리을이야. 앞에서 딱 묶어. 기억년 디귿 리을 앞에서 묶어. 묶었어요? 이거 허가 대상이라고 써.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 자, 다시 한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땅을 갖다 깎아내려고 그래. 농사 지으려고. 땅을 더듬기를 해서 농사 지으려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한다니까. 그냥 한다니까. 그냥 해. 자,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잘 보세요. 기억본 봐요. 인접토지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접토지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을. 그러면 더듬기를 하는데 아주 이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 또는 건축물의 이 폐자재 이런 걸로 갖다가 매립을 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 이제.
농작업에 영향을 미칠 때는 자, 이 니은번에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것도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원이. 무기성 원이가 뭐냐면 썩은 진흙 땅을 얘기합니다. 이 오가 이제 오염되다 해서 오자고요. 니가 무슨 이자냐면 이게 진흥이자예요. 진흥이. 그래서 이전투거라는 말을 하죠. 국회의원들 뭐 이전투거한다 이런 얘기. 진흙탕 개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썩은 진흙 땅을 얘기해요. 시궁창 땅을 얘기합니다. 자, 이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해서 성토하는 경우입니다. 자, 아무튼 뭐 농사 지을 수 없는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더덕기를 들어간다, 성토 작업을 한다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 걸로 하겠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걸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야. 자, 나머지 안 읽어도 좋고 디귿번 봅니다. 이 부분이에요. 디귿번 별표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입니다. 밑줄 그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봐요. 자, 이게 도로면보다는 지금 논이 지금 낮다고 지대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더덕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덕기를 해서 더덕기 하는 목적이 뭐냐? 흙을 쌓는 목적이 농사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밭농사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이었는데 이게 지목이 답이었는데 이걸 더덕기를 해가지고 지목을 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 짓겠다는 거야. 안 돼. 그때는 허가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갑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오냐면 가로 열고 전답 사이 변경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전답 사이 변경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이 뜻이야. 다시 한번 가. 다시 한번 가요. 원래 형질 변경은 토지 형질 변경이 있잖아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건 그걸 깎아낸다, 쌓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되어지면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허가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이해 가요? 자,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을 위한 건데 여기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야. 지목이 변경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허가를 받아야 돼. 됐어요? 그런데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을 위한 건데 지목이 변경되는데 이게 전답사유 변경이야. 밭을 갖다가 논을 밭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 중요하다. 이것 가지고 늘상 시험 문제 낸다. 단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된다. 전을 대로 뭐 잡종지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목 변경 중에서도 전답 사유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동그라미 리을번입니다. 이거 신설 써놔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 주제가 안 됐어요. 신설됐습니다. 자, 옹벽 설치입니다. 자, 옹벽 설치에 밑줄 한번 그을까요? 리을번. 또는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줄 중간에 또는 2m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요. 2m 이상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거기까지만이 해놨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세종시 때문에 이게 생긴 조항인데 이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세종시가 이게 땅값이 엄청 올랐다가 이거 뭐 아파트 가격 뭐 절반 최대폭으로 또 떨어진 게 세종입니다. 인접지역이 공주라든지 이 연서면 연남면 요쪽에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노남필지에 뭐 평당 100만 원까지 막 치솟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 노남필지 평당 지금 뭐 여기 조금 나주나 이런데 한평 가면은 평당 논만 이렇게 논농사만 제외하는 곳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요? 한 15만 원 가요? 평당? 15만 18만 원 이 정도 15만 원 18만 원? 이 정도 가죠?
그 정도 안 돼요? 10만 원? 10만 원. 도로변에 있는 땅들 사놔도 괜찮아요. 그 개발행위 이거 공부하고 나서 개발행위 공부하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가 눈에 보여. 그래 공부 열심히 해놔야 된다고. 어떤 땅들이 있으냐면 세종시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도로에 이게 논이 있는데 이 깊이가 한 3m, 4m 돼요. 이럴 때가 있었어. 이걸 갖다가 더덕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럼 허가돼서 아니잖아. 농사 짓겠다는데. 그 위에다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제 설치해가지고 대충 뭐 농사 짓는 척 한다고. 그래 직불금 받아가고. 이 부분이 있었다고. 이 부분까지. 그러면 2m 이상이 되거나 성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금 성토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심한 그 부분을 성토를 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커피숍 같은 거 만들어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져가지고 헐값에 사들인다고 평당 뭐 한 5만 원짜리 돈을 사들여가지고 터득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카페, 제과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들어. 이런 게 이제 성행하게 돼. 이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커피숍은 1종근생인데 규모가 크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2종근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근린생활시설은 전국도 어디나 들어올 수 있다고. 이게 농림지역이라 해도 들어와요. 그런 게. 허가 나온다고. 그걸 이제 농지보존 부담금이라 해서 그걸 납부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논을 더럽게 해가지고 커피숍 같은 걸 차릴 수가 있다고. 이런 게 성행하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m 이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 토지 형질변경 절토 성토가 이루어지거나 옹벽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갖다가 받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신설이 됐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208쪽 갑니다. 제가 별표 친 부분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토석 채취인데 거기에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 바위에 토석을 채취한 행위예요. 자, 아무튼 뭐 토석 채취한다 할 때는 우리 개발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돌집을 짓기 위해서 저기 강원도에 가서 소양강변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몽돌을 갖다가 요만한 몽돌을 5트럭분을 실어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돌멩이 실어오다가 걸렸다 이렇게 되어지면 발각됐다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멩이 5트럭분 맞아야 돼. 다 맞아야 돼. 살아남으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다만이란 동그라미 쳐요. 다만 나오죠. 단서종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제외한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봐요. 토지 형질 변경에서 땅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 땅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 도로 내는데 봐요. 땅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쌓는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땅을 깎아내면서 토지 형질 변경에서 땅 깎기, 그 다음에 성토, 정지, 공유수면 매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아냈어. 그래서 이 땅을 깎다 보니까 토석을 채취할 때 또 받아야 되나? 이게 아니야. 토지 형질 변경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토석 채취 편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다만이란 말. 그 말이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뒤에서는 안 받는다 이 뜻이야. 한 번만 받는다 이 말이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을 때 이거 토석 채취되니까 여기서 또 받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받았으니까. 자, 요 내용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토지 분할 보겠습니다. 자, 토지 분할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입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한다. 밑줄 거예요. 이건 건축법 적용이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 분할 들어가는 건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축물이 없어야 돼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 건축물이 없어야 된다. 1번 녹관 농자 동그라미 쳐야죠. 자,
쭉 밑줄 그어놓고 시골 이렇게 써놔요. 녹관농자 시골이죠. 자, 시골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서 자기 멋대로 토지분할 이렇게 써놔야 돼요. 지멋대로 토지분할. 시골에서 지멋대로 토지분할 이렇게 써놔. 시골에서 지멋대로 토지분할 할 때는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허가받고 한다. 시골에서 지멋대로 토지분할 할 때는 허가받고 한다,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이 제도를 두지 아니하면 여기 봐요. 저기 한평 나산면 해보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2차선 도로가 있어. 이 도남필지가 이게 한 600평이나 되는 거야. 아, 이걸 말이지 도로변에 있는데 야, 이걸 지금 평당 이거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간다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개발행위를 배웠으니까 이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논인데 요즘에 말이지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 찾는 전원주택, 농가주택 하나 짓겠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불알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평당 50만 원에 팔 거야.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시골에서 지멋대로 토지 분할을 하도록 만들면 전원주택 토지가 전부 다 지금 수요에 맞춰가지고 다 토지 분할 200평 다려 다 잘라버린다고. 화가 안 나와, 이거. 화가 안 나오는 거야. 그 화가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있어.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이런 거 사가지고 평당 10만 원에 사가지고 평당 5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100만 원에.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는 게 공법이야. 떼돈 벌자고, 떼돈. 알려드릴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질문들이 이해가 안 가면 스스로 정답을 얻어내야 돼.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 자, 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시골에서 지멋대로 토지 분할할 때 이런 때는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허가를 받더라. 이런 데 허가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인허가 등을 받았다면 토지 분할이 시골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땅이 이렇게 시골에 땅이 있어. 시골에 밭이 있어. 그런데 이거 뺑 이렇게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래서 내 땅이니까 여기 사도법에 의해서 이 사도개설 허가를 갖다가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이건 내가 이용하는 도로야. 이렇게 돼서 이게 토지가 분할되지.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거야. 이런 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토지가 분할되는 이런 상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자, 그 다음에 가.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앞에서 묶어요. 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앞에서 묶어놓고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이렇게 써놔야 돼.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야.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는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옳지, 허가받고 한다. 이 내용이야. 내용 됐어? 지멋대로 못해? 허가받고 해야 돼. 쓸모없는 땅이야? 잘 봐. 2번에 보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밑줄. 미만이야, 이상이야? 미만이지. 이상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란 말이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야, 이상이야? 미만이야? 이게 건축법에 가면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하는 내용을 미리 하자고. 지금 여기 살 거야. 건축법에 보면 우리 이런 게 나와.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나와. 제한 면적. 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지 말라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미만일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 요게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이렇게 CC 커플이 이렇게 CC가 큰 커플, 작은 커플에서 두 쌍이 나온다고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60 커플이 한 쌍이 나오고 그다음에 150 커플이 한 쌍이 나와. 이렇게 두 쌍해서 200 이렇게 갈 거야. 단위는 무조건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주상, 공독, 기타 이렇게 갈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돼. 자,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지 말라. 이런 내용이거든. 자, 일단 이해는 나중에 하고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자, 같이 한번 해요. 따르세요. CC가 2번, 커플이 2쌍, 60 커플, 150 커플, 200. CC가 2번, 60 커플, 150 커플, 2쌍, 200. 위에서부터 주상, 공록, 기타입니다. 무조건 이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할 3번. 관계 법령에는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멋대로입니다. 행하는 너비 5m 이하입니다. 너비 5m 이하 미출고요. 5m 이하야, 5m 이상이야? 5m 이하야? 이하로 할 때,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낼 때야.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은 괜찮단 말이야. 5m씩 분할해. 5m 이하로니까 한 4m씩 분할해. 한 4m씩 분할해가 뭐 하려고 이거 가지고. 건물도 못 짓고 뭐 하려고 그래. 왜 분할해?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낼 때는 허가받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